네, 2011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 그림과 같은 유황 곡선을 가진 수력 지점에서 최대 사용 수량 OC로 1년간 계속 발전하는데 필요한 저수지 용량은? 이 문제 이거 그림이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필요한 저수지 용량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네, 그래서 D, E, B가 답입니다. 네, 3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2번 한상의 대진 정적 용량 C 파라드, 주파수 F 헤르츠인 3상 송전선의 소 리액터, 공진탭의 리액터는 몇 옴인가? 예, 요거 암기 문제입니다. 공진탭의 리액터스는 2번, 예, 3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3, 예, 요거 변압기 리액터스, 예, 요렇게 구해집니다. 요거 암기예요. 공진은 제가 요거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철탑의 탑각 접지 저항이 커지면 우려되는 것으로 옳은 것. 탑각 제가 설명드렸죠. 탑각은 이 철탑을 받치고 있는 이 부분, 예, 이 부분을 탑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접지 저항이 크면, 저항은 뭐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저항이라고 하죠. 이 저항이 커지면 우려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철탑이 낙뢰를 맞았습니다. 그럼 이 철탑에 전위가 올라가겠죠. 그 전위를 이 땅으로 흘려 보내야 되는데 이게 저항이 너무 크면 땅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 선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탑의 높은 전위로 인해서 이 전선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를 역성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이 커지면 우려되는 게 엽성락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4번 유효 낙차가 100m, 최대 사용 수량이 20m 세제곱 퍼 세크, 수차 효율이 70%인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 전력량은 몇 kWh 정도 되는가? 이거는 수력발전소의 발전 전력량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전력량은 9.8 QH 에타 T 에타 G로 나타냅니다. 이 Q는 최대 사용 수량을 나타내고요. 요 H는 유효 낙차를 나타내고 요 에타 T는 수차 효율, 에타 G는 발전기 효율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거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뭉뚱그려서 효율이라고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계산 문제는 언제 고민하라고 했죠? 우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확인하고 이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쭉 적어놓고 고민하라고 했죠. 단서들 한번 적어놓을까요? 최대 사용수량 Q, Q는 문제 좋습니다. 20 메타 세제곱 퍼 세크, 유효 낙차는 100m, 수차 효율은 70%인데 계산할 때는 0.7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 효율은 85% 줬죠. 얘도 계산할 때는 0.85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효율 0.85.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9.8 곱하기 최대 사용 수량 20, 유효 낙차 100, 수차 효율 0.7, 발전기 효율 0.85 하면 11,662kWh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게 연간 발전 전력량이거든요. 근데 얘는 한 시간당 발전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연간 발전 전력량을 알려면 24시간 하루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1년 365일이죠. 그래서 365일을 곱해주면 연간 발전 전력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시간당 발전 전력량 11,662 곱하기 하루 24시간 곱하고 1년 365일 곱하면 10.2 곱하기 10의 7승 kWh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부하용률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에 배전솔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역률이 1인 경우 전력 손실에 비하여 몇 배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부하용률이 코사인 세타일 때의 전력 손실과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일 때의 전력 손실 두 개를 비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력 손실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전력 손실 공식은 3i 제곱 r입니다. 요 공식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얘를 거쳐서 이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 하지 말자고요. 이거 다들 복잡해 하셔가지고 설명드려도 많이 복잡해 하십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은 얘가 있고 얘가 있고 두 개가 똑같은 공식이라는 거 이것만 알아두세요. 그냥 두 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1인 전력 손실은 그냥 V제곱 곱하기 1 하면 V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V제곱분의 P제곱 R이 되고요. 전력 손실이 코사인 세타일 때는 이 공식이 나옵니다. 역률이 코사인 세타일 때 PL이죠. PL은 역률이 1일 때 이 코사인 세타 없는 얘죠. 얘가 얘입니다. 그래서 P1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한 것과 같죠.
그래서 부하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는 전력 손실이 역률 1인 경우에 전력 손실 코사인 세타 제곱 세타 분의 1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냥 답만 외우고 넘어가세요. 26번 다음 중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부등률이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부등률은 계산식을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1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7번 화력발전소 기본 사이클의 순서가 옳은 것은 답은 1번인데요. 급수 펌프에서 우선 물을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요. 그래서 증기로 만든 다음에 이 증기를 한 번 더 끓입니다. 그 다음에 터빈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증기의 힘에 의해서 터빈이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터빈을 회전시킨 증기는 복수기로 가서 복수기에서 그 증기를 식힙니다. 식히면 증기가 식으면 다시 물이 되죠. 그 물을 다시 급수 펌프로 보내는 이런 사이클이 기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달로기는 뭐냐면 선로에 어떤 기기를 뭐 유지보수할 때, 고장나서 뭐 교체할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면 점검할 때, 이때 선로에서 이 기기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달로기예요. 근데 얘는 이런 역할로 만들어진 애라 뭐 전류를 차단하거나 뭐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소호장치가 있어 아크를 소멸한다. 이건 달로기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29번 차단은 쉽게 가능하나 재점호가 발생하기 쉬운 차단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이 재점호가 뭐냐면 선로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차단을 했는데도 전류가 잠깐씩 흐르는 게 그걸 재점호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개방시켜 놓은 곳에 그 아크 있잖아요. 지직하는 거. 그 아크가 계속 발생했다, 없었다, 발생했다, 없었다. 이런 거를 재점호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C회로 차단. 그러니까 콘덴서 보호 차단 시 콘덴서에 충전되어 있는 그런 전류로 인해서 재점호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0번 수전단 전력원의 방정식이 얘가 유효전력이고요. 얘가 무효전력입니다. 얘가 피상전력이고요. 그래서 유효전력 곱하기 플러스 무효전력 곱하기는 피상전력으로 표현되는 전력 계통에서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상기 종류와 조상 용량으로 알맞는 것은, 이 문제는 이 Q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에서 Q 값을 찾아라. 이 문제인데요. 우선 여기서 무부하라고 했죠. 무부하일 때는 이 유효전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은 이렇게 돼요. QR 플러스 400의 제곱은 25만이 됩니다. 여기서 수전단 전력원의 방정식은 유효전력의 제곱은 피상전력의 제곱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QR 플러스 400의 제곱은 25만이 500의 제곱이거든요. 이게 됩니다. 양쪽에 이렇게 제곱을 없애줄 수 있죠. 그래서 QR 플러스 400은 5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Q를 구하려면 이 400을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QR은 500 마이너스 400. 그래서 100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답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진상과 지상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진상이고요. 플러스 값이 나오면 지상입니다. 근데 얘 플러스 값 나왔죠? 그래서 지상이 되는 거예요. 31번 그림과 같이 3300V 비접지식 배전선로에 접속된 주산변압기의 1차와 2차 간에 고조압 혼촉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X 표시한 이 표시한 부분의 대지 전위는 몇 볼트인가? 참 복잡하지요. 근데 답은 쉽습니다. 대지 전위는 지락전류 곱하기 접지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락전류 5A 곱하기 접지저항 20옴 하면 됩니다. 그럼 답은 100V가 되겠죠. 32번 송전선을 중성점 접지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1번 코로나를 방지한다. 이게 답입니다. 왜냐면 코로나 뭐라고 그랬죠? 이 전선에 요 안에 있는 전압이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불꽃이 생기고 그리고 또 소리가 나고 이런 거예요. 막 파짝파짝 빛나고 이런 현상을 코로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는 건 복도체를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도체를 2개를 사용하거나
이 도체 굵기를 굵게 하거나, 그리고 코로나 임계 전압을 상승시키거나, 코로나가 나갈 수 있는 그 경계 전압, 그거를 상승시키거나, 가선금구 개량. 가선금구가 뭐냐면 이렇게 전주에 보면 이렇게 쇠로 막 대고 막 이렇게 전선 이렇게 걸쳐 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선금구라고 합니다. 그런 걸 좋은 제품으로 개량하는 걸 가선금구라고 해요. 이것이 코로나 방지 대책이지 중점점을 접지랑 코로나 방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중성점을 하는 이유는 요 밑에 있겠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선 중성점을 접지 않은 이유가 아닌 건 코로나 방지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3번 송전 개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 안정도.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게 안정도지요. 근데 3번 보면 여러 개의 개통으로 개통을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송전 개통을 여러 개의 개통으로 이렇게 분리시킨답니다. 딱 봐도 좀 불안하지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4번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피레기는 무슨 역할을 하죠? 낙뢰 같은 거 맞으면 이 낙뢰 맞은 이 전압을 땅으로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이때 땅으로 흘려보내주기 시작하는 전압을 충전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얘는 충격파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35번 동기 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를 비교할 때 전력용 콘덴서의 장점으로 받는 것은, 자, 동기 조상기 이거는 동기 전동기 가지고 상을 조정하는 애인데요. 얘는 단락 고장이 일어나면 고장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콘덴서에는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6번 중거리 및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페란티 효과 또 나왔습니다. 페란티 효과. 페란티 효과는 보내준 전압보다 받는 전압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페란티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 효과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선로의 정정 용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7번 송전 개통에서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사항은, 이 절연협조가 뭐냐면 요거는 제가 해설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송전 개통에서 사용되는 기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절연 강도를 정하는데, 이를 상호간 적당한 절연 강도로 정하여 경제적으로도 도움될 수 있도록 한 것을 절연협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절연을 하게 되면 그 절연하기 위해서 그 안에 무슨 재료, 좋은 재료 막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딱 적당한 절연 재료를 쓰고 적당한 절연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좀 누리자 한 게, 그게 이제 절연협조인데요. 절연협조의 그 기본이 되는 것이 피레기의 제한전압입니다. 이것도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배전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전력 손실의 감소. 전력용 콘덴서는 무효분을 줄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전력 손실을 감소하는 그런 설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계되는 법칙은 줄의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전압에 관련된 거고, 쿨롱의 법칙은 힘에 관련된 거고, 옴의 법칙은 뭐 V는 IR, 전류 전압, 뭐 저항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죠. 줄의 법칙은 그 열에 관련된 그 법칙을 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40번 단상 2선식 배전선로의 송전단 전압 및 역률이 각각 400V고 0.9이고 수전단 전압의 역률이 각각 380V고 0.8일 때 전력 손실은 몇 와트인가? 자, 전력 손실은 보내주는 전력에서 받는 전력을 빼면 그 전력 손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전력을 10만큼 보내줬는데 받는 건 8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중간에서 이만큼의 손실이 났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송전단 전력을 구하고 수전단 전력을 구해서 송전단 전력에서 수전단 전력을 빼면 전력 손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송전단 전력은 송전 전압 곱하기 부하 전류의 송전단의 역률. 그래서 송전단 전압 400V죠. 400 곱하기 부하 전류 10A. 그 다음에 송전단 역률 0.9 하면은 3600W가 나오고요. 수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압 곱하기 부하 전류 곱하기 수전단 역률을 곱해주면 수전단 전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380 이게 수전단 전압이죠. 곱하기 부하 전류
곱하기 수전단 역률 0.8을 곱하면 3040W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랑 두 개를 빼면 전력 손실이 560W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11년도 3회 전력공학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